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세계와 세계인을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몇 개의 영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문제점, 대량 감시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수단을 쓰려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대량 감시 체제의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홍콩의 시위대가 가로등 기둥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의 안면인식 카메라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위대는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관한 활동 정보가 중국 공안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고 있는 안면인식 카메라는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개인 활동의 감시와 통제의 한 축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익제미너지에서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이와 관련한 경고를 한 것을 보도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중국 감시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 내 감시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대략 2억 개의 카메라를 전국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9일 날 CPCD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의 추정치에는 27억 개라는 숫자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감시 체제 구축에 동원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통신기업들이 멀웨어 등의 기술을 수출하는 장비에다가 장착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들과 정보기관들의 협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공동 연구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는 대량 감시 도구의 하나일 뿐입니다. 시민의 활동을 안면인식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와 함께 개인의 인터넷 활동 기록, 즉 메신저, SNS, 인터넷 쇼핑, 뱅킹 등의 정보와 결합을 해서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분석한 다음에 개인별로 사회 신용 평점을 매겨서 사회활동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이런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중국 국내 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이 시스템이 해외의 독재자나 전체주의 성향의 국가, 즉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싶은 독재자들에게 수출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수단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를 여행하는 제3국의 주요 인사의 활동이 중국에 의해서 모니터링될 가능성이 높아간다는 겁니다. 과학자나 기업가들이 해외 출장 중에 일단 중국제 안면인식 카메라에 감지되면 곧 어디서 어떤 미팅이 열리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어느 호텔에 숙박하는지, 어떤 와이파이에 접속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컴퓨터가 해킹될 수 있는 등 주요 정보를 중국이 획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케냐의 경우에 보니까 도시의 모든 교차로에 중국제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가 아니라도 중국 첩보기관의 눈길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어디로 수출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중국의 대량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8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파키스탄, UAE 등이 있고 심지어 독일도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수출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작동을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치 업체가 사용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IT 기업이 해당 정부의 DB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여행하는 서방의 주요 인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업가와 정부 인사들이 활동하는 정보를 중국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민이 아니어도 전 세계에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 등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떤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국은 세계를 중화 제국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몽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화웨이의 회장 런청페이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야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ominate the World라고 해서 세계라고 했습니다. 한 기업의 CEO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을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데 주목됩니다.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동 연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어길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심과 관련된 스토리를 미국의 전 백악관 수석 전략고문 스티브 배넌이 하나의 영화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의 발톱, 영어로 Claws of the Red Dragon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이번 가을에 개봉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영화의 제작을 이끌었습니다. 영화에는 화웨이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배넌은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부분 중에서 한 대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백본은 5G이다. 그것이 기술을 지배할 것이다. 이제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위로서 담당하고 있는 경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구성품을 갖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몇 년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화웨이는 근본적으로 서방의 통신 체계를 컨트롤할 것이고 그리하여 서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그 내부의 인민해방군이 서구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전 세계 자유인까지 컨트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서운 야심을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안면 인식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지 않는다면 일단 국내에는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를 자주 나가는 과학자, 기업인, 공무원들은 스스로 정보 보안에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무모하게 정보를 수집하려는 야심을 막는데 우리 대한민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유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의 이런 숨겨진 발톱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앞에서 이런 중국을 무력화시켜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중국의 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로 눈길을 둘러보면 특히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와 같은 도시 인프라와 정보화에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용 또는 정보 수집용 CCTV 카메라가 시민의 활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시스템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에 중국산 장비를 쓰는 데에는 특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LG의 5G 통신 장비가 화웨이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점은 우려할 점입니다. 또 이미 서울의 CCTV가 중국의 힉비전사의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CPCD, 즉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의
의하면 힉비전 제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 카메라의 중요한 공급자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